안녕하십니까. 9월 9일 LA 한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황제 군복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축구 구단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월 전북현대 사무국 인턴에 최종 합격했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단 2명을 뽑는 이 자리의 경쟁률은 60대 1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현재 전북현대에서 유소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당시 서 씨는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검에서 9개월째 수사가 미뤄진 사이 전북현대 인턴직에 지원에 합격했고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며 통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류 면접 심사가 이뤄진 시기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였습니다. 문체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프로스포츠 분야 종사를 원하는 인재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팬으로 영국 현지의 스포츠 마케팅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던 서 씨에게는 맞춤형 스펙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국가 예산으로 취업 스펙 쌓는 모습이 청년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또한 프로스포츠계 취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전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발표돼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부작용이 백신과 관련 있다면 전량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9일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 원장은 이날 미 상원보건교육노동 및 연금위원회에 참석해 영국에서 시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척추의 염증을 유발하는 횡단척수염이라며 검토 결과 부작용이 백신과 관련됐다면 이미 제조된 용량을 전량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초고속 작전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3억 회분을 선주문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빠르면 10월 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백신 접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각 주의 주지사들에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날 임상시험 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부작용 증상과 원인 등은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선두주자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부작용이 백신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이 우편 투표 문제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편 투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약 1000명이 중복 투표한 사례가 8일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우편 투표 무효표가 2016년 대선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한 바 있어 선거 이후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세한 소식 최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주내무 장관은 지난 6월 치러진 조지아주 공화 민주양당의 대선 후보와 상하원 의원 후보 등을 뽑는 예비선거에서 약 1000명이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보낸 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편 투표에 혼란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했지만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마음이 변해 직접 투표장으로 나온 사람은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보통 마음이 바뀌어 직접 투표를 하면 우편 투표를 취소해야 하지만 이들 1000명의 경우 행정착오 혹은 고의로 중복 투표한 것입니다. AP통신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경합주 6개에서만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예측해 볼 때 도착 지연과 서명 생략 등으로 올 대선에서 18만 5천 명에서 29만 2천 표의 우편, 투표 무효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8만 7천 표보다 최대 3배 이상 수준입니다.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약 2만 3천 표 차이로 이겼던 것을 감안하면 무효표가 경합주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분석 매체 538은 최근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선호 양상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 선거 당일 개표 결과와 우편 투표까지 모두 집계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논란이 소송전으로 이어져 법원이 다음 대통령을 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은 동의수 85만 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현안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정치 관련 사안이 청원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매국을 넘어 노예근성이라 부를 만하다고 분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10일 오전 기준 위더피플에 미국의 코로나19를 퍼뜨리고 한 미 동맹을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하라는 청원은 85만 7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일선 전 한양대 겸임 교수가 올린 것으로 파악된 해당 청원은 올해 4월에 올라와 다음 달인 5월 10만 명을 넘은 이후 보수 진영 사이에서 꾸준히 퍼지면서 최근 가장 많은 이가 동의한 청원이 됐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의 주요 청원을 살펴보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한 수사 2위로 인원은 65만 명이며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진상 규명 6위로 44만 2,456회 등 미국 내 정치 현안이 대부분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청원을 두고 백악관 관할도 아니고 답변 대상도 아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들의 청원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국내 정치 관련 글이 게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 선거가 여당과 문재인에 의해 조작됐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4.15 총선 이후 올라와 약 20일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 달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면 6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정치 사안인 국내 선거나 문 대통령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한인타운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스 포조 바이든이라는 한인단체는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폰뱅킹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최명희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들은 내일 10일 목요일인 서부시간 기준 오후 4시에 온라인 미팅으로 모여 버지니아와 텍사스,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리고 네바다주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주들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바이든 후보가 왜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대통령인지 설명하고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스 포조 바이든은 폰뱅킹에 참여할 한인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면 누구나 폰뱅킹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폰뱅킹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미리 링크에서 예약만 하면 캠페인팀이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줌 미팅을 통해 간단한 트레이닝만 받으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명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분자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가족과 간병인들을 위한 치매 가족 돌봄 세미나 을 9월 1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알츠하이머 오렌지 카운티협 의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치매 가족 돌봄 세미나는 세계의 교육을 시리즈로 월 1회로 3개월간 실시됩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차 교육 시리즈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시간과 여건상 이전의 교육 시리즈에 참석하지 못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들을 위해 진행되는 2차 교육 시리즈는 교육 시간을 오후로 변경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여자 간의 정보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세미나 주제는 공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이며 소망소사이어티 박준리 교육부장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0월에는 성격과 행동 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월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 시리즈는 당분간 화상으로 진행되어 거리에 상관없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은 없으나 화상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를 받아야 하므로 참석을 원할 경우 9월 14일까지 소망소사이어티 본부 전화 562-977-4580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오늘 오전 10시 LA 총영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기념비 건립위원회 노명수 회장과 함께 한국전기념비 건립에 관심을 갖고 특히 건립비 지원과 기부해준 한인에게 감사의 뜻을 담긴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한국전 발발 70주년과 한미동맹 67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기념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아야 김명수 장로, 토마스정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데비장 플러튼 민들의 회원, 양문국 목사 등 5명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기념비는 별 모양의 5개 기념비에 한국전 당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미국 장병 36,492명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미국 최초의 기념비입니다. 한국전 기념비 건립 공사비는 총 72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건립위원회는 약 39만 달러를 모금하였고 한국국가보훈처에서 약 21만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4년 전 LA 한인타운 최초의 순두부찌개로 영업을 하던 대버리 순두부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명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1986년 베벌리 블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한인타운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던 베버리 순두부 식당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오는 20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첫 순두부 식당으로 34년 동안 자리를 매김한 한인 대표적인 식당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오래되고 전통적인 맛을 제공했던 식당들이 하나둘씩 폐업하는 것에 많은 한인들은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원식당과 동일장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이상 LA 한인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철이었습니다. 이승주, 최명희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